2010년 2월 26일 캐나다 밴쿠버.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Hyuna Kim.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요.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근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소녀 무용가 송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요. 이야.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저.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평화의 상징 성화봉 외에도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 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대의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이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개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불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줘.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커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거미손.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키우겠다.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이거 뛰어왔던 기억 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맞아. 나요.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자,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난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것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사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그걸 이거는 기증해 박수 주셨다는 쳐야 거잖아. 된다. 네. 이걸 대단합니다.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